여러분,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손끝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이 시작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73세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전통 장류의 현대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식품혁명을 일으킨 놀라운 이야기. 무시당하고 배신당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은 박순자 할머니의 발효의 기적을 지금 만나보세요.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노년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펼쳐질 감동 스토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잠에서 깨어 좁은 방 안에서 허리를 펴고 계십니다. 73년의 세월이 할머니의 등을 굽히고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치죠. 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져 있어요. 할머니는 낡은 요 위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길로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당당합니다. 큰 마대 자루를 끌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상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이것이 할머니의 삶이니까요. 폐지값이 또 떨어졌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3,000원이 채 안 되는구먼.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손녀가 쓰다 버린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요리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특히 전통 장류 만드는 영상을 볼 때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장맛으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먹기만 하니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오래된 항아리들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그 항아리마다 할머니가 정성껏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이 가득했었죠. 이제는 빈 항아리만 남았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매주 띄우던 향기와 장독대에 가득 쌓인 항아리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간단한 저녁을 차리세요. 오늘은 시래기에 된장을 풀어 끓인 시래기 된장국이네요. 한술 뜨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게 된장이라고? 슈퍼에서 산 된장은 역시 맛이 없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문득 옛날 자신이 만들던 장의 맛이 떠오르죠. 청국장의 구수함, 된장의 깊은 맛, 고추장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하던 그 맛들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 작은 중얼거림이 할머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자각하고 쓴웃음을 지으시죠. 이제는 장독대도 없고 메주를 띄울 공간도 없으니까요. 그저 추억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가 준 스마트폰으로 된장 만드는 영상을 다시 봅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전통 방식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이 할머니를 잠에서 깨웠어요. 어젯밤 본 영상에서 젊은 요리사가 전통 장 담그는 방법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났죠. 우리 옛날 방식에 뭔가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창고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사용하던 장독대와 메주틀 그리고 할머니만의 비법이 적힌 낡은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로 꼼꼼하게 적힌 장 담그는 방법이 나왔어요. 이제 시작해볼까? 할머니는 먼저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콩, 고춧가루, 소금. 하지만 평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조금씩만 살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냄비에 콩을 삶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가마솥에 한 번에 많이 삶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봐야지. 할머니는 콩을 삶은 후 메주를 만들고 전통 방식대로 짚을 깔아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득 스마트폰에서 본 현대식 발효 방법이 떠올랐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조절하면 발효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내가 예전에 담그던 된장은 맛있었지만 너무 오래 걸렸지. 이번엔 뭔가 다르게 해볼까? 할머니는 작은 온도계를 구입해 발효 환경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더해 특별한 재료를 몇 가지 추가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죠. 마늘과 생강을 갈아 넣고 약간의 쌀엿을 더해 발효를 촉진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웃집 최 씨 아저씨가 할머니의 집을 지나가다 이상한 냄새에 코를 찡그렸어요. 순자 씨, 뭐 하고 계신 거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장을 담그고 있어요. 요즘 방식이랑 옛날 방식을 좀 섞어서. 최 씨 아저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나이 들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시지. 그냥 마트에서 사서 드시지. 왜 고생을 사서 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힘을 내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한 의지로 빛났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 장맛은 내가 알지. 몇 주가 지나고 할머니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배합을 달리하고 발효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할머니만의 독특한 장이 만들어졌어요. 전통적인 깊은 맛의 발효가 더 잘 된 풍부한 향이 더해진 장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작은 그릇에 담아 혼자서 맛을 봤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만들어 온 장보다 더 맛있잖아. 옛날 방식의 깊은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더 부드럽고 향긋해. 기쁨에 찬 할머니는 더 많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노인회관에서 작은 시식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할머니의 새로운 장맛에 고개를 저었죠. 이게 뭐야, 순자? 너무 색다르잖아. 이건 우리가 아는 된장이 아니야. 맞아, 장은 원래 그 맛이어야지. 이건 뭔가 이상해.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의 조용한 혁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메주를 뒤집다가 멈칫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할머니 맞으신가요?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연 연구원은 마을 특산품 조사차 방문했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장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해 특별한 장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할머니는 김지연 연구원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부엌 한편에 정성스레 보관해둔 장독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죠. 김지연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전통 된장의 깊은 감칠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발효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내셨나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의 실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는지, 어떤 재료를 추가했는지, 그리고 발효 시간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말이죠. 김지연 연구원은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메모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전통 발효식품에 현대식품공학을 접목한 혁신적인 방법이네요.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심심풀이로 시작한 실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상상도 못했죠. 아이고 무슨. 그냥 내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김지연 연구원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장류는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죠. 할머니의 이 독특한 방법은 전통의 맛은 살리면서도 발효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좀 더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취미일 뿐이야.
큰 연구소에서 이런 시골 할머니가 만든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김지연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에 걸쳐 계속해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의 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져오고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설명했죠. 할머니,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장에는 일반 된장보다 항산화 물질이 2배나 많고 유산균 수치도 훨씬 높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과 감각으로 만든 장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뛰어나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지연 연구원은 중요한 제안을 가지고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연구원에서 할머니의 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실험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요? 모든 비용은 연구원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서울은 몇 번 가보지 않은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실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죠. 이 나이에 서울에 가서 뭘 한다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김지연 연구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은 어떤 최신 기술보다 값진 것이에요.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배울 점이 많아요.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가슴은 마치 첫 장을 담그던 소녀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연구소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김지연 연구원이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큰 도시에서 이 늙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높은 건물,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 그리고 번쩍이는 첨단 장비들.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가 우리 연구실이에요. 할머니를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지연 연구원이 안내한 실험실에는 전통 장독대와 현대식 발효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의 방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죠. 와, 이런 곳에서 내가 장을 담근다니. 첫날부터 할머니는 연구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고 연구원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감각적인 설명과 연구원들의 과학적 언어 사이에 간극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점차 소통이 원활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이 발효 과정에서 온도를 왜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죠? 젊은 연구원이 질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메주가 숨을 쉬는 소리를 들어봐야 해. 숨소리가 고르면 온도가 적당한 거고 너무 가쁘면 온도를 낮춰줘야 하지. 연구원들은 처음에 할머니의 설명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 발효 과정의 미생물 활동을 측정해보니 할머니의 말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했습니다. 할머니의 메주가 숨 쉬는 소리는 미생물의 가스 배출 속도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놀랍습니다. 할머니의 감각이 정확한 과학적 현상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연구원이 할머니의 방식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젊은 연구원들은 할머니의 전통적인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며 현대적 방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어요. 박 할머니, 이런 방식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개발한 속성 발효 기술을 사용하면 일주일 안에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야, 장은 급하게 만들면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아. 메주가 충분히 숙성되어야 진짜 장맛이 나는 거야.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현대 기술과 조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할머니는 연구원들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며 자신의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 온도계를 사용하면 발효 온도를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미생물 분석기를 통해 발효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현대적 도구들을 배우며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학습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어요. 서울 생활 3개월 차, 할머니의 실험실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발효 방식은 기존의 장맛은 유지하면서도 영양소와 유익한 미생물은 더욱 풍부해진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결과예요. 할머니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김지연 연구원은 할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기뻐했지만 연구소 내 일부 연구원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방식에 회의적이었어요.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이에요. 산업화하기 어렵죠. 그래요, 우리는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잠시 주춤했지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했고 자신의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죠.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수는 없으니 이 지식을 제대로 전해야 해. 할머니의 열정은 점차 연구소 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할머니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시켜 더 나은 발효식품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했어요. 연구소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서자 박순자 할머니의 발효 기술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소는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가 실험실에 도착하자 김지연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죠. 할머니, 대단한 소식이에요. 할머니의 장에서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지연 연구원을 바라봤어요. 항산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유?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할머니의 발효 방식으로 만든 장에서 일반 장보다 3배나 높은 항산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소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은 할머니의 발효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열정적으로 논의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자신의 장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폴리페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런 수준의 항산화 물질을 자연적으로 생성하기는 어려워요. 발표를 맡은 이수진 연구원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장이 가진 특별한 미생물 군집에 대해 설명했고 이것이 어떻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되자 건강식품 업계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대형 식품 회사들은 앞다투어 연구소에 연락을 취했고 할머니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저희는 글로벌 헬스푸드 기업 그릴라이프입니다. 할머니의 발효 기술을 활용한 건강식품 라인을 개발하고 싶은데 협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식품 대표 정민수입니다. 저희가 할머니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제안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장 담그는 방법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 회사 대표들과의 미팅이 이어졌고 그들은 모두 할머니의 기술을 상용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이 예상돼요.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제안에 연구소 사람들은 흥분했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그 많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전통이 제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의 고민을 알아챈 김지연 연구원이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전통 발효 문화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어요. 그것도 전통을 이어가는 한 방법일 수 있죠.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기술이 단순한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하지만 내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고민 끝에 할머니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전통 방식을 최대한 존중할 것,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익의 일부는 농촌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 등이었죠. 이런 조건에 동의한 중견기업 한국전통식품과 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날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저 맛있는 장을 담그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기술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소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언론에서도 농촌 할머니의 지혜가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크게 다뤘죠. 상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할머니는 더 바빠졌습니다. 연구소와 공장을 오가며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했고 전통의 맛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할머니의 손맛을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꼼꼼한 지도 아래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맛이 진짜 제 된장 맛이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어요. 할머니의 엄격한 품질 관리에 공장 직원들은 때로 힘들어했지만 그 노력 덕분에 제품의 품질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불안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연구실에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연구원들이 모여 무언가를 소곤거리고 있었고 할머니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흩어졌죠.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지연 연구원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지연아, 무슨 일 있니? 다들 왜 그렇게 수군거려? 김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은 큰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의 일부가 유출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할머니와 연구원들이 함께 개발한 독특한 발효, 공정이 담긴 연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다른 대형 식품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그랬을까?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어요. 수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비법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눈 연구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박 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와 맺은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법적 대응책,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슬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머니가 자신의 작은 연구실로 돌아가려 할 때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박순자 할머니,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우라는 이름의 그 연구원은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에 따르면 할머니를 연구소로 초대했던 김지연 연구원이 실은 대형 식품회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지연 연구원이 할머니의 기술을 그 회사에 팔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연구소의 성과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택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서울로 데려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한 김지연이 그녀를 가장 신뢰했는데 증거가 있니?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김지연 연구원이 그 회사 임원들과 몇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할머니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연구소에서의 나날들, 새로운 발견의 기쁨, 그리고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는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김지연을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다오. 내 기술을 다른 회사에 팔았니? 김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부인했지만 그 눈빛에서 할머니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난 널 믿었는데. 넌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니? 김지연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인정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할머니의 기술에 반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약해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구실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엉켰어요. 자신의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큰 세상은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끼어들 곳이 아니었어. 할머니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지난 몇 개월을 회상했어요. 처음 연구소에 왔을 때의 두려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던 과정, 그리고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던 순간들. 결국 다 헛된 것이었나.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지혜와 기술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할머니가 막 올라타려는 순간 누군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연구소에서 만났던 또 다른 연구원, 이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수진 연구원이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의 기술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조용히 내 마을로 돌아가는 게 맞아. 이수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김지연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할머니의 소중한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손실이에요. 버스 기사가 출발을 재촉했지만 이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연구소를 떠나기로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 집은 시골에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만의 연구를 계속하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눈에 의문이 스쳤어요. 너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하려고 하니? 이수진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에요. 저는 그것을 배우고 보존하고 싶어요. 게다가 제 할머니도 장을 담그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있죠.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보내고 이수진과 함께 근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계획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몇몇 동료들과 함께 준비해 왔거든요. 이수진은 자신이 고향인 전라남도 장성에 작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연구소를 세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전통 발효 연구소를 만들어요. 할머니의 지혜를 중심으로 현대 기술을 접목한 진정한 융합 연구를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지쳐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술이 올바르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세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기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작은 투자자들도 찾았습니다. 이수진의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이수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것인가. 새벽녘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신의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수진아, 함께 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할머니의 결심에 이수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전통장을 만들어 온 다른 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함께 가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마을 노인들도 할머니의 진심 어린 설명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만덕 할아버지는 전통 고추장 제조 비법을, 이금순 할머니는 특별한 메주 발효법을, 그리고 최영식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지켜온 간장 제조법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늙은이들의 지혜가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경험은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값진 것이에요. 이렇게 농촌의 노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2달 후 이수진의 고향 장성에 작은 전통 발효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전통 장독대와 현대식 실험 장비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연구소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몇몇 식품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구소의 비전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과학이 만나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소박한 시작은 곧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만나 새로운 발효 제품들이 탄생했고 그 품질과 맛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식품회사가 무단으로 출시한 제품은 품질 문제로 리콜 사태를 겪게 되었고 언론에서는 그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전통 발효 연구소의 정직하고 투명한 생산 방식과 품질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우리 제품에 대한 주문이 폭증하고 있어요. 이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이수진과 다른 노인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인정해준 세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통 발효 연구소 설립 1년째,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도전은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골 연구소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식품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문을 두드렸죠. 박순자 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더니 정말 발효 효율이 2배나 높아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식품공학자 한스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는 생명이랑 대화하는 거야. 귀 기울여 들으면 메주가 언제 숨쉬고 싶은지 알 수 있지. 연구소는 이제 단순한 연구 공간을 넘어 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농촌 노인들은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젊은 연구자들에게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켰어요. 할머니가 꿈꾸던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할머니, 해외 수출 계약이 또 체결됐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우리 제품이 진출합니다. 이수진의 보고에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특히 노인회관에서 함께 온 마을 어르신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평생 지혜가 이제는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 것이니까요. 세계 유수의 식품 저널에서는 할머니의 특별한 발효 기술을 21세기 최고의 식품 혁신으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방식으로 만든 장류 제품들이 현대인의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었어요. 박순자 할머니, 이번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 것 알고 계세요? 젊은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노벨상이야. 난 그저 우리 장맛이 세계에 알려져서 기쁠 뿐이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했어요. 화려한 연구소 한편에 자신만의 작은 장독대를 마련하고 매일 아침 장독을 열어 향을 맡고 손으로 텍스처를 확인했죠.
최첨단 장비로도 할머니의 감각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를 배신했던 김지연도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김지연을 바라보았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넌 아직 젊으니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으면 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연구소의 또 다른 가치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실패한 실험도 귀중한 경험이라며 젊은 연구원들에게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설립 3주년이 되던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세계 발효식품 포럼이 할머니의 연구소에서 개최된 것이었죠.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평생을 장맛 연구에 바친 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 앞에서 소박하지만 힘 있는 연설을 했어요. 저는 그저 맛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노인들의 평생 경험이 담긴 지혜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현대 과학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더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연설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연구소 뒤편 작은 정원에 마련된 장독대 앞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73년의 인생이 이렇게 빛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이수진이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진 결말을 맞을 줄 몰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할머니, 이건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연구소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그녀의 작은 도전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 노인들이 찾아오신대요. 모두 할머니처럼 자신들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과 같은 농촌 노인들이 이제는 그저 사회의 짐이 아니라 소중한 지혜의 전달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우리 노인들의 일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연구소는 점점 더 커져갔고 할머니의 장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은 할머니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조화, 노인의 지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협력의 가치. 박순자 할머니의 발효의 기적은 단순한 식품 혁신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할머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내 인생의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 그렇게 할머니의 작은 도전은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발효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 노년의 지혜와 삶의 가치, 그리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73세 농촌 할머니가 전통 장류 제조법의 현대적 방식을 접목해 세계적인 혁신을 이룬 이야기를 통해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가치는 경험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소박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이 피어납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간직한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발효처럼 좋은 일은 천천히 익어갑니다.